안녕하세요. 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FOMC 회의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내주신 여러 전문가 분석 자료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역시 시장의 전반적인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현재 수준, 그러니까 4.25에서 4.50%, 여기서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분위기는 동결적이죠. 하지만 이번 회의가 좀 흥미로운 건요. 이게 그냥 만장일치 동결, 이렇게 싱겁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이례적으로 크리스토퍼 월러 그리고 미셸 보우먼 이 두 명의 연준 이사가 금리 인하를 주장하면서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아,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이게 만약 현실이 되면요. 199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니까 와, 이건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30년 만의 일이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분석 자료들을 가지고 왜 다수는 동결을 예상하는지, 그런데 또 왜 일부 이사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앞으로 당신이 뭘 좀 눈여겨봐야 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왜 대다수 전문가들이 금리 동결을 점치고 있을까요? 그 이유부터 좀 짚어주시죠. 역시 물가랑 고용 데이터, 이게 핵심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보내주신 분석들을 종합해보면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연준 목표치인 2%보다는 여전히 높다는 거죠. 물론 CT 같은 곳 분석처럼 최근 몇 달 동안 근원 인플레이션이 좀 누그러진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긴 한데요. 근데 도이치뱅크나 골드만삭스 같은 다수 기관들은 여전히 높다, 엘리베이티드 상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노동시장도 보면 실업률 낮고 상당히 견조하다 이런 분석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여기에 또 하나 최근에 부과된 관세 문제. 이게 앞으로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불확실성도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노무라 같은 보고서에서도 이 점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고요. 네, 관세 변수도 있군요. 그래서 대부분 위원들은 당장 뭘 하기보다는 올 여름 동안 발표될 경제 지표들 있잖아요. 특히 2번 더 나올 고용 보고서하고 물가 보고서 이런 추가 데이터를 좀 더 확인하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자. 아마 이런 입장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수의 신중론이 동결을 지지하는 배경이 있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원로 이사, 보먼 이사, 이분들은 왜 금리 인하를 주장하면서 반기를 들 수 있다는 걸까요? 이게 두 명이나 동시에 반대표를 던진다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도이치뱅크나 JP모건 분석을 보면 정말 199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의견이 좀 다르네 이 수준을 넘어서요. 현재 경제 상황이나 최적의 정책 대응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연준 내부에서도 상당한 이견이 있거나 혹은 좀 불확실성이 크다 이런 걸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아, 내부의 어떤 고민을 보여주는 거군요. 네, 그럼 왜 반대하냐 그 이유를 좀 보면요. HSBC나 노무라 분석에 따르면 원로 이사 같은 경우는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거 제한적이고 좀 일시적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간 부분 고용 증가세는 이미 좀 둔화되는 신호가 보이지 않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네. 관세가 좀 진전된다는 조건 하에서 인하를 지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근데 현재 상황이 그 조건에 어느 정도 좀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동결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런 연준 내부의 어떤 기류 변화 가능성 자체가 이번 회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결과 자체보다도 그 과정이나 내부 논의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회의 끝나고 발표될 성명서나 또 파월 의장 기자회견, 여기서는 어떤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성명서 문구 자체는요, 아마 큰 변화는 없을 거다 이런 예상이 많습니다. 골드만삭스 분석처럼 경제활동 속도에 대한 평가가 기존에 견조하다, 솔리드, 여기서 완만하다, 모더레이트 이 정도로 살짝 톤 다운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아, 약간은 톤 다운? 네, 그리고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에 대한 표현도 약간은 조정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소 높다, somewhat elevated, 이 기존 평가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선 여전히 경계감을 늦추지 않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서는 아마도 또 데이터 의존적 접근 그리고 인내심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9월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뚜렷한 신호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중론입니다. 오히려 도이치뱅크나 HSBC 같은 분석을 보면요.
최근에 좀 불거진 연준 독립성 문제라든가 혹은 의장 거치 관련 질문 같은 약간 통화정책 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 정치적인 질문까지 나올 수 있겠군요. 네, 그런 부담도 있을 수 있죠. 결국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연준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거겠죠. 향후 금리 경로는 지금 어떻게들 전망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참 흥미로운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전문가들 예측이 상당히 엇갈립니다. 아, 의견이 갈리는군요. 네. CT, 골드만삭스, HSBC 같은 곳은 여전히 올해 9월에 첫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도이치뱅크나 노무라는 12월은 돼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올해는 금리 인하 아예 없을 거다 이런 분석까지 내놓고 있어요. 와, 9월이냐 12월이냐 아니면 없냐 편차가 꽤 크네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전망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결국 결정적인 열쇠는 앞으로 나올 경제 데이터, 특히 9월 FOMC 회의 전에 발표될 두 차례의 고용보고서와 물가지표, 이게 쥐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준의 다음 수가 결정될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네, 역시 데이터군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투자나 경제활동 계획을 세우실 때도 이런 불확실성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번 FOMC 회의는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1993년 이후 처음으로 2명의 이사가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결국 현재 미국 경제가 여전히 높은 물가 그리고 관세 불확실성 이런 문제와 동시에 또 성장도나 우려 이런 복잡한 퍼즐을 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상황인데요. 만약에요, 9월 회의 전에 시장 예상을 정말 크게 벗어나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갑자기 확 치솟는다거나 아니면 물가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과연 연준은 기존에 계속 강조했던 신중론과 인내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예상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